안녕하세요. 파노라마입니다. 오늘의 사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구구절절 얘기하면 집안 사람 누가 알 것 같아 대충 씁니다. 남편과 저는 30대 초반 동갑으로 서로 사내에서 만났고 마음이 맞아 결혼까지 신속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딱 반반 결혼했고요. 양가에게 받은 것 일절 없습니다. 집이 시댁과 차로 20분 거리입니다. 시댁과 굳이 가까운 곳으로 고른 게 아닙니다. 저는 대학 시절 때부터 먼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와 취업까지 된 거였고, 남편은 원래 수도권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도 시댁은 직장과 가까운 편이 아니었는데 남편 취업이 확정되고 이사를 한 거라더군요. 통근이 편하도록 말이죠. 아무튼 이 사실 때문에 미쳐버리기 직전입니다. 결혼한 지 이제 반년인데 이혼하고 싶어요. 시모 때문인데 남편에게 말해봐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차근차근 정리해보자면 처음 결혼하고 한 달은 눈치 본 건지 안 오시더니 그 다음부터 일주일에 한 번 저희 부부 퇴근 시간 비슷하게 항상 오십니다. 집 앞에서 마주친 적도 있고 아니면 퇴근해보니 집에서 TV 보고 계신 적도 있습니다. 시아버님까진 안 오시고 시어머니만 오십니다. 아침에 대충 밥 챙겨 먹고 그릇을 싱크대에 넣어놓기만 하고 출근하는데요. 시어머니 오신 날에 보면 설거지가 싹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바쁜 저희 부부 위해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아들 아침을 왜 그리 부실하게 차려서 주냐, 어쩜 싱크대에 밥그릇만 떡하니 있느냐, 냉장고에 보면 음식이 별로 없는데 또 그걸 접시에 덜어놓지도 않고 먹느냐, 오실 때마다 잔소리를 하십니다. 아침은 그럴지 몰라도 나름 저녁은 성실하게 차려주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요리 솜씨가 썩 좋지 않아 매번 집밥 백선생이든 아님 네이버 레시피든 보고 만들어 챙겨주기도 하는데 야근이 잦은 회사라 그러기가 여의치 않은 것도 있습니다. 야근이 없는 날에만 반찬을 한 가지 만들어서 마른 반찬거리와 같이 내어주곤 하는데요. 주방에서 설거지하면서 뭘 그리 보신 건지 잔소리가 끊임이 없더군요. 그래서 저도 불퉁한 목소리로 한마디 하긴 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맞벌이라 땡땡씨 밥 차리기가 참 힘드네요. 그래도 나름 챙겨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맞벌이라도 아내가 할 도리는 엄연히 있다는 겁니다. 밤늦게 퇴근을 해도 할 건 다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실갱이가 있으면 묵묵히 듣던 남편은 그냥 엄마 빨리 집에 가 하면서 얼른 내보내기 바쁩니다. 제대로 변명도 해주지 않는 남편이 미워서 싸운 적도 많습니다. 남편이 워낙 무뚝뚝한 성격이라 싸울 때도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답답해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연애 시절에는 이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기를 한 3달쯤 제가 참다 이러면 나 못 살 것 같다 말하니 엄마가 나이가 들어 그런 거니 저보고 조금만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어차피 일주일 중에 한 번뿐이고 우리 야근하고 오는 날이면 금방 얼굴 보고 가버리시니 자기가 더 잘하겠답니다. 그게 당신 중재하는 방법이냐고 펄펄 뛰며 난리를 쳐야 하는데 그때 너무 피곤하기도 했고 오랜 시간 싸운 뒤라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던 것 같네요. 그 후에도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시모의 방문건에 대해 매듭도 제대로 못 지은 상태가 됐고요. 시모는 여전히 찾아오고 그나마 남편 말처럼 너무 바쁘고 야근이 많아져서 일주일에 한 번 와도 차츰 저희 부부 기다리다 그냥 가신 건지 오고 간 흔적만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참 점점 마주칠 일이 없어지다 보니 이제는 핸드폰으로 문자나 전화를 하십니다. 업무 중이라고 끊는 것도 하루 이틀입니다. 문자 내용은 부엌에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다시 읽고 계십니다. 아들 밥 주는 게 여전히 시원찮다느니 요즘 얼굴 보기 힘든데 일부러 피하냐느니요. 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말이 있는데 그대로 문자 내용 써드릴게요. 한 달 전에 보내신 거예요. 같이 맞벌이 하지만 생활하면서 내 아들 돈도 쓰지 않느냐. 그만큼 밥도 잘 챙겨 먹이고 내조도 잘해야 그게 여자고 며느리의 도리다. 애는 언제 낳을 건지? 너가 내조를 잘해야 아들을 낳을 거다. 다 그게 복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아들 낳는 게 내조 잘해서 돌아오는 복이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두 번째로 이렇게 집에 오시면서 뭔가 제 서랍이나 옷장 등을 뒤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심증이긴 합니다. 눈앞에서 목격한 적은 없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깔끔하게 서랍 안을 정돈하는 걸 좋아해요. 어지럽게 이 물건 저 물건 널브러진 걸 보는 걸 싫어하죠. 물건 찾을 때 귀찮거든요. 근데 살짝 뭐랄까, 서랍 내 물건의 위치가 바뀐 느낌? 화장품 샘플 모아놓은 통의 위치가 살짝 바뀌어 있다던가, 화장대 위 스킨로션 같은 기초 제품들의 위치가 바뀌어 있거나 쓰러져 있거나, 제가 과민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옷장 안은 걸어놓은 외투의 위치가 바뀌어 있거나, 심지어 속옷 서랍까지도요. 그냥 어제 이 속옷이 위로 오게 둔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보통 일렬로 정리를 해놓곤 하거든요. 물론 바쁠 때는 조금 흐트러질 때가 있긴 하지만요. 말이 두서가 없네요. 아무튼 제가 너무 과민한 건가요? 부디 심증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제 신경이 너무 곤두서고 이 의심을 느낄 때마다 머리끝까지 짜증이 치솟는 기분입니다. 남편이나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봤자 정신병자 취급받을 것 같기도 하고요. 물건 위치가 바뀌는 것 같다 심증만 얘기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증거를 잡느니 마느니 하는 것도 지쳤습니다. 그래서 문자 목록 쫙 뽑아서 이혼하자고 얘기할 생각입니다. 우리 부모님에게는 참 죄송한 일이지만 일단 제가 스트레스 때문에 죽을 것 같네요. 제가 원래 스트레스를 받으면 탈모 증세가 조금 나타나곤 하는데 요즘 자꾸 머리털이 더 빠지는 기분이에요. 이걸로 이혼하는 제가 결코 이상한 거 아니겠죠? 이혼하자고 할 때 남편의 반응이 참 궁금합니다. 이어서 추가 글이 있습니다. 출근하고 아침에 이것저것 정리한 후 확인해보니 많이들 위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바보같이 왜 참느냐는 말씀이 많으시네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엄한 분이라 어른에게 절대 대들지 못하게 하셨어요. 저는 부모님한테도 부당한 일이 있어도 입도 뻥끗 못했었네요. 이건 사회생활 하면서도 계속 버릇처럼 그렇게 된 부분이라 아마 시어머니에게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실은 제가 가족사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화목한 가정에 대한 갈망과 이혼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은 있습니다. 결혼한 지 반년 만에 이 이유로 이혼을 한다 하면 과연 주변인들이 뭐라고 할지 하는 고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제치고 이혼 고민할 정도면 저도 꽤나 벼랑 끝인가 봅니다. 번호 바꾸는 거. 집에 드나드신 지 한 몇 주쯤 되었을 때 한번 해봤었는데 그때 집안 난리 났었죠. 집안 사람 알아볼까봐 자세히 못 적어서 아마도 다 전달을 못한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 울며불며 드러눕고는 사람 심적으로 괴롭히시고 시아버지는 남편과 같이 무뚝뚝한 스타일이라 저랑 부딪힐 일이 적었는데 그때만큼은 매섭게 저를 노려보시더군요. 그보다 더 짜증났던 건 남편 고모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연세가 좀 많으십니다. 그분에게 일주일 내내 전화가 왔습니다. 어쩜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예의는 어디 팔아먹었느냐고 억센 사투리로 이년저년 욕을 하시는데 결국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일이죠. 결정적으로 반년 동안 일을 참을 수 있었던 건 일주일에 한 번뿐인 방문에 주말에는 코빼기도 안 비치시고 연락조차 없으시니 제가 워낙 둔감한 성격이라 금세 잊어버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래에는 본문에 있다시피 회사가 바빠 마주치지 못했고 문자, 전화로 괴롭힘을 당한 거죠. 이게 문자나 통화 같은 것으로 부딪혀야 하다 보니 이제야 심각성을 깨닫고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적고 보니 가장 화가 나는 건 남편입니다. 이렇게 줏대없는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혼 생각을 한 거고요. 몇몇 댓글에는 이혼까지는 아니고 한번 엎은 다음에 한 번 더 이런 일이 생길 시 이혼을 하라 말씀들 주시는데 한번 엎고 두고 볼까요? 마음이 이래저래 괴롭네요. 이어서 후기 글이 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나 글을 쓰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댓글을 주신 분들의 충고도 꼼꼼히 읽었습니다. 제가 많이 안일했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네요. 저의 근황은 현재 신혼집을 나와 친정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조만간 회사는 사표를 내고 이직 준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쯤 얘기하니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네요.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댓글 주신 분들의 의견 몇 개를 참고하여 남편에게 제가 지금까지 시어머니에게 받은 문자들과 통화 목록을 보여줬습니다. 남편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사과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 방문하시지 말라고 일러라. 당신이 제대로 중재를 하지 못하면 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죠. 그리고 당분간은 안방의 문을 잠궈두기로 했습니다. 또 아침은 서로 출근하느라 바쁜데 남편이 아침을 차리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아침 식사는 건너뛰고 회사에서 해결하든지 하자 했습니다. 남편은 잠깐 좀 성을 내는가 싶더니 바로 수긍해줬습니다. 그렇게 문을 잠궈두고 딱 일주일째 되던 날 오후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전화에 불이 납디다. 딱 보니 시어머니더라고요. 전화 받으니 비명부터 지르십니다. 방문을 잠궈둔 건 무슨 의미냐입니다. 지금 너희 집 와보니 안방의 문이 열리지 않는데 이거 자기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런 거냐입니다. 기분이 나쁘다며 펄펄 뛰시네요.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입을 열어야 하는데 덜덜덜 떨려서 말이 안 나옵니다. 시모가 제가 잠시 조용해지니 계속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젠 전화를 끊어? 하시더라고요. 그제야 할 말이 정리되어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안방까지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네 살림 사는 게 영 시원찮으니 내가 확인하고 정리해줄 건 해준다는데 뭐가 불만이냐? 안방은 부부의 개인 공간이고 어머님이 확인해 보실 필요 없이 잘 정리해놓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어머님이 저희 집 방문하실 때마다 제 물건 건드리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잠궜고요. 이 못된 것, 시모를 도둑년으로 모는 거야 지금? 도둑으로 모는 게 아니라 사생활을 자꾸 침해하시잖아요. 내 아들 집인데 사생활이 어딨어?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시는 게 대화가 끝날 것 같지 않아 중도에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수신 차단해버렸어요. 자꾸 전화 울리는 게 꼴보기 싫어서요. 퇴근길에 남편에게 시어머니와의 통화 내용을 모두 말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탐탁치 않아 하는 미묘한 표정이더군요. 자기가 잘 말해볼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이고요. 그럼 이 전화는 어쩔 거냐 하니까 잠시 동안 놔둬보란 겁니다. 어차피 제 풀에 지쳐 그만두실 거라고요.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집에 들어오는데 늦은 시간임에도 어머님이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오는 저를 보자마자 어머님이 이 미친 것 하면서 제 머리채를 잡아 휘두르기 시작하셨고요. 완전 난장판이었죠. 남편이 억지로 떼어내고 채신 없이 뭐 하시는 거냐 소리 지르고 어머님은 이년저년 하며 욕을 하셨습니다. 저는 정신이 빠진 채로 현관문 앞에서 서 있었고요. 잠시 혼란이 진정되고 어머님이 얘기 좀 하자 하셔서 일단 안방에 들어가려고 하니 안방 문고리 쪽 나무에 선명한 흠집이 있는 겁니다. 날카로운 걸로 긁은 것 같은. 문이 잠겨 있으니 시모가 칼로 어떻게든 열어보려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 자리에서 이혼하자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리를 버럭 지으면서 지금 누가 잘못한 줄 알고 이혼을 하냐고, 남편은 지금 제정신이냐며 저보고 화를 내고, 혼란스러운 그 상황이 싫어서 그 길로 나와 택시 타고 친정으로 갔어요. 다음날 출근은 당연히 못했고요. 출근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제 옷가지와 물건들을 캐리어에 챙기고 나왔습니다. 남편에게 끊임없이 전화와 문자가 왔었지만 보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사건 이후 이튿날 회사에 출근하여 점심시간에 잠깐 짬을 내어 둘이 얘기했습니다. 난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이유가 없어 이혼하려고 한다. 이혼 서류 곧 보내줄 테니 확인해보고 재산 분할은 딱 반반 결혼했으니 반씩 가져가면 될 것 같다. 이제 결혼한 지 반년이다. 우리 엄마가 문제라면 내가 잘 중재하겠다. 당신의 태도가 너무나 미지근하여 이 사단이 난 것이다.
난 이제 당신을 믿고 싶지 않다. 그저께 내가 이혼하자 하니 당신이 되려 나에게 화를 낸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너무 쉽게 이혼을 생각하고 얘기하길래 화가 나서 말실수를 한 것 같다. 미안하다. 아무튼 나는 더 이상 어머님의 사생활 침해가 끔찍하게 싫다. 반년 정도 참았으면 많이 참은 것 같다. 게다가 이 문제로 하루 이틀 싸운 것도 아니고 당신은 이 문제에서 전혀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였다. 이만 갈라서자. 이렇게 제 의지를 전달하니 남편도 더 이상 별말 없더군요. 이직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경력을 채우고 경력직으로 이직을 할 생각이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던 차에 현재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지금이 기회라고 여길 뿐입니다. 여전히 가끔 남편에게 문자나 전화는 옵니다. 잘못했다, 미안하다는 내용이 대부분이고요. 굳이 답장은 하지 않습니다. 반년 동안 이 문제로 지리하게 싸웠음에도 남편이 보여준 태도는 너무나 실망스러웠거든요. 시어머니한테도 가끔 연락은 왔어요. 수신 차단을 해놓은지라 모르는 번호로 자꾸 거시는데 이게 누구 핸드폰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따금 받으면 버럭 소리부터 지르십니다. 욕설도 하시고요. 그 이후로는 모르는 번호는 절대 안 받게 되네요. 직업상 번호도 함부로 바꾸질 못하는데 곤혹스럽습니다. 답답한 후기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서 좋아요. 친정부모님은 제가 울면서 그동안의 사정을 얘기하니 좀 받아들여 주시는 분위기입니다.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분들이라 그런 분위기만으로도 저는 만족하며 조금은 정신이 편안해집니다. 아무튼 조언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파노라마였습니다.